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할 뿐입니다. 베르누이 방정식 세 번째, 질량 유랑과 헤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유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은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수송 정리에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어떤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물질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가 물리량을 이제 질량으로 결정을 하면 어떤 미소 면적 DAC의 C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질량의 이제 시간당 변화율을 우리가 델타 M 닷이라고 하고, 이제 그때의 이 델타 M 닷은 그 유체의 이제 밀도 곱하기 이러한 컨트롤 서페이스의 이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 VN 곱하기 이제 미소 면적 DAC를 이제 곱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떤 우리가 파이프 유동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파이프 유동상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빨간색 점선으로 된 부분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으로 설정을 하고, 이제 이 컨트롤 볼륨 상에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그 속도 성분은 이제 노멀한 방향의 속도 성분은 이제 결국 어떤 이제 속도 프로파일이 뭐 이러한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속도 프로파일을 모두 적분한 이제 평균 속도 V 그 AVG라고 하고, 이제 그때의 이 그 컨트롤 볼륨에 쪽 그 들어오는 부분에, 즉 이제 유체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제 우리가 면적을 AC라고 하면, 이제 질량유랑 M 닷은 이제 유체 밀도로 곱하기 VAVG 곱하기 이제 AC로 정의를 할 수 있고, 이제 질량유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단위 시간당 통과한 질량의 양이기 때문에 그 단위는 이제 킬로그램 퍼 세크를 사용을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단위 시간당 이제 통과한 그 이제 부피 유량을 이제 V닷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뭐 책에서는 뭐 Q로 표현하는 책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도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량의 단위를 Q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기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료체에서는 유량을 이제 부피 유량 혹은 최적 유량을 이제 V닷으로 표현을 하고, 이 V닷의 그 정의는 이제 이러한 그 AC 단면상에 이제 들어오는 노멀한 그 속도 성분 곱하기 이제 미소 면적을 한 것을 이제 모두 이 면적에 대해서 이제 적분한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이러한 그 파이프 유동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공면이 아니고 이제 바로 원으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적분한 값은 결국 이제 평균 유속 VAVG 곱하기 그 AC로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평균 그 속도를 의미하는 이제 평균을 의미하는 그 에버리지의 약자인 그, 그 AVG를 생략을 하고 그냥 이제 VAC로, 혹은 이제 C도 그냥 생략을 하고 이제 VAC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질량 유랑에서 만일에 이제 그 이제 밀도가 이제 일정한 경우라고 하면,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살펴볼 우리가 어떤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로가 이제 들어온 쪽에 그 질량 유랑과 나가는 쪽의 질량 유랑은 같다라고 두면, 이제 로가 소거가 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부피 유량만으로 유량을 이제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제 어떤 밀도가 변하는 뭐 압축성 유동 같은 경우는 이제 부피 유량이 어떤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 측과 이제 출구 측의 이제 부피 유량은 이제 다른 값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V 그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VAC로 표현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AV로 많이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따라서 결국 이 질량유량의 이제 이 부분과 이제 중복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질량유량 m을 다음과 같이 밀도 곱하기 이제 부피유량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밀도는 결국 비체적의 역수이기 때문에 이제 비체적 분의 이제 그 부피유량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과 질량 유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이제 컨트롤 볼륨 상의 이제 질량을 그 MCV라고 하고, 이제 이러한 컨트롤 볼륨의 이제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이제 질량 유량을 각각 우리가 m.in 그리고 m.out이라고 했을 때, 결국 질량 보존이 성립이 된다면 이제 이 안쪽에 있는 그 질량의 변화는 결국 들어오고 나간 것의 차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한 것을 이제 간단하게 표현한 식이 이제 아래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이 수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유량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아래쪽에 m.in m.out은 이제 dmcv dt로 이제 표현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뭐 단위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량임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제 레이놀즈 수송 정리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임의의 물리량 B를 이제 질량 M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식을 정리를 하면 결국 이제 다음에 이제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제 이 앞에 있는 식이 이 컨트롤 볼륨 상의 이제 질량의 그 시간당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변화율이라기보다는 그 dt가 붙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뒷부분에 이제 식은 이제 컨트롤 서페이스 적분이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고 나간 그 질량의 그 양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결국 이제 컨트롤 볼륨 상의 질량의 변화는 시간당 변화는 결국 이제 들어오고 나간 그 질량의 양과 이제 같다라는 것이 이제 적분식으로 표현한 이제 질량 보존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질량 보존의 이제 법칙에 대한 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다시 이제 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그 인테그랄 cs rho v.nda는 우리가 결국 이제 들어온 다시 이제 이 아래식에서 이제 들어온 질량유량에서 이제 나간 질량유량을 이제 뺀 것과 같게 되게 되고, 결국 이것을 뭐 조금 더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그 m.net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결국 net라고 하는 것은 이제 들어오고 나간 것의 이제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엄밀하게는 이제 나간 것에서 들어온 것을 뺀 것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v.n에 의해서 이제 n 벡터의 방향에 의해서 이제 부호가 반대로 되게 되고, 따라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부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dt분의 d 인테그랄 cv rho dv도 결국 이제 rho dv를 이제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분한 것이 결국은 이제 mcv가 되게 되므로, 즉 이러한 컨트롤 볼륨 안에 이제 총 질량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이 어떤 제너럴한 폼을 우리는 이제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다음에 이 공식으로 많이 이제 이 공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일에 이제 스테디 플로우라고 하면 이제 그 DMCV DT가 결국 0이 되게 되므로, 따라서 M.E는 이제 M.out과 같게 되게 되고,
또한 이제 그 입구와 출구가 하나라고 하면 이제 시그마 기호를 이제 소거를 하고 그냥 이제 m.1은 m.2와 같다라는 식으로 두고 결국 이제 질량 유랑의 정의가 이제 로 VA였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뭐 1첨자를 입구라고 하고 이제 2첨자를 출구라고 하면 이제 들어온 쪽에 그 질량 유랑은 이제 나가는 질량 유랑과 같고 만일에 이제 아래 보시는 이제 incompressible flow가 더 추가가 되면 이제 밀도가 같기 때문에 이제 밀도를 이제 소거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들어온 그 부피 유량은 이제 나간 부피 유량과 같게 되게 되고 이제 동일하게 이제 입출구가 하나라고 하면 V.1은 이제 V.2와 이제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두는 우리가 헤드라고 하게 되고 이제 가장 일반적인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의 형태는 이제 다음과 같았고 결국 이제 이때 우리가 단위를 한번 보면 결국 이제 길이 차원의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이제 로지분의 P를 우리가 이제 프레셔 헤드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압력 수두 그리고 이 지분의 V 제곱은 이제 속도 수두 그리고 Z는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션 헤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 그냥 위치 수두라고 하고 이때 라지 H는 결국 이제 컨스탄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세 개를 더했기 때문에 이제 토탈 헤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떤 이제 단면적이 이제 점점 커지는 이러한 그 관 속 유동에 있어서 일단 유동이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이제 이러한 유동이 어떤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우리가 1위치라고 하고 이쪽 부분을 이제 2위치라고 했을 때 또한 이제 어떤 임의의 우리가 기준점을 이제 데이텀을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z가 0인 부분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정의를 해야 우리가 이제 어떤 1위치와 2위치까지의 어떤 z1, z2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이러한 데이텀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위치를 우리가 기준점으로 해서 이제 z 이꼴 0으로 해서 이제 풀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이 유동에 있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계측기를 삽입을 해서 이제 이러한 물의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유치의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첫 번째 이제 삽입한 이 피에조미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그 로 지분의 P1이라고 하는 그 스태틱 프레셔를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게 되게 되고 만일에 뭐 Z1까지 우리가 그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 스태틱 프레셔 플러스 그 하이드로스태틱 프레셔로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혹은 그냥 이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스태틱 프레셔로 그 이제 측정을 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위치에서의 이 피에조미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정압력을 그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고 또한 이런 피토트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유속에 의한 이제 그 다이나믹 프레셔를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결국 이러한 이제 물이 뭐 아니라면 어떤 이제 유체의 우리가 이제 높이로 이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수두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만일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어떤 최종적인 그 에너지 라인, 그레이드 라인은 항상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가게 됨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이제 뭐 당연히 압력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은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이제 값이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우리가 수두를 통해서 어떤 이제 정압력과 이제 그 동압력의 이제 크기를 이제 한눈에 그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특징을 이라기보다는 이제 한눈에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수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까지의 이 그 전 수두에 해당되는 것이 결국 이제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까지의 값이 이제 컨스탄트 베르누이 헤드 혹은 이제 토탈 헤드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각각의 이 세 개를 합한 것은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방정식이 이제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을 우리말로 하면 뭐 수력 그 구배선이라고도 하고, 뭐 그레이드가 뭐 등급이라는 그 의미도 있기 때문에 뭐 수력 등급선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이제 뭐 대부분은 수력 구배선이라고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간단하게 이제 HGL로 표현을 하고, 이제 토탈 헤드에 해당되는 이제 라인을 이제 에너지 그레이드 라인 혹은 이제 에너지 구배선 혹은 이제 그레이드를 빼고 그냥 에너지 라인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EGL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장된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또 에너지 그 방정식에서 또 유도를 하게 되겠지만, 그 뭐 또 이제 확장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서 뭐 또 특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 충닐과 이제 손실이 더 추가가 된 것을 우리가 이제 확장된 베르누이 방정식 혹은 뭐 어떤 책에는 뭐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뭐 사용하는 책도 있긴 한데, 이제 뭐 이 책에서는 뭐 extended 그 베르누이 이퀘이션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제 확장된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어떤 파이프 유동에서는 뭐 충리를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충리를 제외를 하면 결국 남는 것이 이제 손실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그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손실값을 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식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들어온 것을 왼쪽에 적고 나간 것을 오른쪽에 적기 때문에 이제 나간 부분에 이제 손실을 더 이제 더해주면 이제 등식이 성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뭐 펌프나 터빈과 같은 이제 충닐이 제공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제 그 충닐에 대한 이제 들어온 충닐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들어온 쪽에 더해주기도 하고, 혹은 뭐 터빈은 이제 충닐이 나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그 경우는 이제 식을 또 다르게 이제 그 우리가 작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러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또 에너지 이퀘이션을 다룰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 파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확장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미리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그 지금 헤드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만일에 이제 손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앞서는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제 만족하는 경우는 이제 다음에 이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이런 에너지 라인이 이제 이렇게 일정하게 가는데 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어떤 뭐 손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이제 실제 에너지 라인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손실이나 혹은 이렇게 굴곡이 아니라 이제 뭐 갑자기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어지는 부분에는 이제 어떤 그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실제 에너지 라인과 수력 구배 라인은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됨을 알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펌프나 터빈과 같은 충일이 제공이 되어지면 이제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을 하지 않고,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라인과 그리고 그 하이드롤릭 그레이드 라인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이 되어짐을 알 수 있고, 하지만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에 그림상에 보시면 이제 총 그 토탈 헤드가 이제 Z1이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일단 뭐 베르누이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고 두고, 이제 만족을 한다라는 이제 전제가 있으면 어떤 이제 속도는 우리가 이제 질량 유량 공식을 통해서 각각 부분의 이제 속도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한 뭐 Z 값은 이제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압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엄밀하게는 이제 높이만 알고 있으면, 이제 유체의 비중량만 알면 이제 구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값을 구하는 것은 이제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고, 이제 뭐 어떤 구배 라인을 뭐 작성을 해보라라고 하면 이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압력과 속도를 각각의 이제 위치에 대해서 구해서 이제 그 값의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